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털보이사입니다. 털보이사 하면 딸깍딸깍 방아쇠 손가락,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죠. 저는 지금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책이 한 6월달 정도면 나옵니다. 지금 제가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이 원고를 계속 썼다가요, 사실 작년 한 8월 달에 다 썼거든요. 8월 달에 다 썼는데 출판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교정을 보다가 교정을 멈추고 다른 책을 또 쓰고 통풍 관련된 책을 쓰고,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달까지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고 책을 다시 봤더니 그새 제가 공부를 자꾸 하고 경험이 쌓이고 또 그런 게 있어서 기존에 썼던 내용이 조금씩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전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일부만 해서 할 건지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 책을 3월 달까지 넘기면 6월 달까지 나오고 못 넘기면 안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목도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세계 최초의 책이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서는요, 아무래도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.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방아쇠 손가락이 처음 걸릴 때 경미한 그런 증상부터 제일 심한 증상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방아쇠 손가락의 분류는요, 보통 4가지나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저는 5가지로 분류하고 이게 0단계, 1단계, 2단계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. 근데 0단계가 들어가면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몇 단계인지 환자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뭐 학회 가서 발표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5단계 중에 내가 몇 단계인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은 5단계 중에 몇 단계입니다, 이렇게만 설명해 드립니다. 그럼 환자들이 5단계 중에 3단계, 뭐 5단계 중에 2단계, 난 5단계 중에 5단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, 그 단계를 또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또 한 영상이, 제 영상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들은 거기까지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증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게 편한데요,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. 증상에 대해서 이게 1, 2, 3, 4,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단계는요, 통증만 있는 겁니다. 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뭐 어떤 걸리거나 아니면 뭐 딸깍거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, 여기 이 부분, 그러니까 A1 도르래 인대가 있는 쪽, 힘줄을 잡아주는 도르래가 있는 바로 이 부위가 통증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통증이 있는 상태를 퀸넬이란 분이 0단계로 했는데 저는 그냥 1단계로 합니다. 1단계는 여기 인대가 있는 쪽이 아픈 거다, 걸리는 게 없고. 두 번째 단계는 힘줄을 움직일 때요,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좀 나는 겁니다. 걸리는 느낌이 좀 나는 게 이제 2단계. 그리고 움직일 때 힘줄이 딸깍하고 걸렸다가 또 딸깍하고 걸렸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3단계. 이제 4단계는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었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쥐죠. 주먹을 꽉 쥐었다가 피려고 하면 이렇게 안 펴지는 거. 그런데 이것을 다른 손으로 이렇게 폈더니 펴지는 거. 이게 3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원래 킨넬의 3단계인데 제가 하는 건 4단계. 예, 4단계입니다. 그리고 5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. 안 펴지고, 그래서 이걸 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펴지는 단계. 이 단계가 5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5단계는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손가락이 이렇게 피다가 걸려서 안 펴지는 거. 이것도 5단계고요.
걸려서 아예 안 펴지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쥘 때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고 한 개가 다 안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. 이 상태도 5단계입니다. 그 엄지손가락에서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펴지는 거. 이것도 5단계고요.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안 펴지는 거. 그리고 이렇게 굽은 상태로 더 이상 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도 5단계. 심한 분들은요, 이렇게 걸린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굽어서 이 상태로 한 몇 년 동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5단계죠. 그래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굽어서 이렇게 된 경우 또는 이렇게 편 상태에서 구부릴 수 없는 경우 이것도 5단계입니다. 방아쇠 손가락은요. 그러면 0단계, 그러니까 제가 분류하는 거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다시 통일해 볼게요. 그래서 1단계는 통증만 있고 2, 3, 4, 5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좀 걸리는 건데 그럼 어느 단계를 수술하고 어느 단계를 수술하지 않느냐?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. 1단계가 안 심하고 5단계가 그러면 심한 거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이거는 1단계가 통증만 있지만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요. 걸리진 않아도. 그리고 2단계도 살짝 걸리는 느낌만 있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막 붓고 아프고 그럴 수 있죠. 3단계도 딸깍딸깍 하는데 전혀 통증이 없이 그냥 한 3년, 4년, 5년 동안 딸깍딸깍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3단계인데도요. 그리고 심지어 4단계인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고 5단계인 분들도 완전히 이렇게 안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데 한 요 정도만 구부리면 통증도 없고 지낼만 하다. 물론 꽉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한 2년,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때 수술하고 어떤 때 수술을 안 하냐, 그리고 어떤 때는 주사 맞고 어떤 때는 약을 먹느냐, 이건 딱 정해진 건 없어요. 이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이것은 손가락 힘줄염의 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확실히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것은 손가락 힘줄이 이렇게 붙는 와중에 그 중에 이렇게 살짝 아주 일부분 올라온 빙산의 일각인 거죠. 방아쇠 손가락은 그래서 그 질병으로 따로 분류를 사실 하면 안 되고 손가락 힘줄염의 큰 이런 병에서 일부 현상입니다. 걸리는 현상 일부. 그래서 이 방아쇠 손가락은 그 치료를 힘줄염에 준해서 다양하게 봐야 되고요. 환자 상태와 맞게 하면 됩니다. 킨넬의 분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, 그러니까 기존 분류가 문제가 있는 것이 1단계는 통증만 있고요. 나머지 4단계는 기능 가지고 따지는데 이 기능과 통증을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. 분류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통증을 따로 뺀 게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방아쇠 손가락은요, 사실 그렇게 중요한 병, 중한 병, 아주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에이, 하찮은 병이라서 그냥 대충 나누자.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이 통증과 기능을 접목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를 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통증과 기능을 접목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분류는요, 그냥 5단계인데 1단계가 통증만, 4단계는 통증이 있든지 없든지 심하든지 안 심하든지 그냥 걸리는 것만 갖고 했다. 사실은
이 1단계와 2, 3, 4, 5단계의 콤비네이션, 조합으로 이 분류를 만들어야 정확하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느냐, 뭐 아니면 주사 맞느냐, 약 먹느냐, 물리치료하느냐 하는 문제는요. 얼마나 치료를 받았냐, 얼마나 아프냐, 실제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느냐,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게 심하냐 안 심하냐,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고려되는 거에는 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, 주사는 단점이 있습니다.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주로 맞고 나서 재발을 잘합니다. 이 재발을 잘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, 재발이 어느 정도냐면 6개월 지났을 때 한 70%, 75% 그 정도가 재발합니다. 이게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 정도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. 제가 볼 때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년, 2년으로 보면 훨씬 많죠. 1년으로 보면 거의 80%가 재발하지 않을까 싶고, 2년, 3년으로 보면 더 될 수도 있겠죠.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 한 번 맞고 몇 년 동안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, 이 방아쇠 손가락은 완치의 개념을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, 힘줄이 부으면 걸리고 가라앉으면 안 걸리는데,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분들은요, 언젠가 다시 부을 확률이 있고 부으면 걸리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이 재발 안 한다, 완치되었다,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수술을 하거나 뭐 하키나이프 시술 같은 걸 했으면 걸리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힘줄염이 남아있는 것이지 방아쇠 손가락은 완치가 되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그 주제인 방아쇠 손가락의 5단계 다시 말씀드리면요. 1단계는요. 딸깍딸깍 걸리거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이고요. 2단계는 움직일 때 약간 껄끄러운 겁니다. 3단계는 딸깍딸깍 하는 거고, 4단계는 구부렸다가 안 펴져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거나 다른 손가락으로 펴줘야 되는 단계가 4단계고요. 5단계가 이제 구부려지면 다른 손가락으로도 안 펴져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, 그게 5단계죠.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구부려져서 펼 수가 없거나 그런 게 5단계입니다. 5단계 중에 걸려서 못 펴는 것이 5단계고요.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기가 심해서 힘줄이 좀 오그라들어서 안 펴지는 거는 방아쇠 손가락이 5단계는 아니고 힘줄염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. 그건 좀 구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.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1, 2, 3, 4, 5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느 때 수술하고 어느 때 약 먹고 주사 맞는지는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고,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일에 지장받는 정도, 그리고 환자의 의지, 여러 가지를 다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아쇠 손가락 털보이사였습니다.